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얘기가 연일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 뉴스토마토에 출연을 해가지고 본인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밝혔냐면은 지금의 이 상황이 소나기가 오는 상황을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직 보좌진들하고 대립각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법적인 어떤 다툼으로까지 자기는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힌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뭐 전해 듣기로도 지금 계속 하루에도 몇 개씩 터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게 뭐 반도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명확하게 자기는 절대로 스스로 어떤 거취 표명을 하지 않겠다. 차라리 제명당하고 말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은 계속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고 그리고 약간 좀 시간이 지날수록 네. 처음에는 좀 상당히 좀 의혹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약간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일방적인 주장도 약간 섞여서 나오는 맞아요. 것 같고. 주의 주장 미주의 보도들도 예. 없지 않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청와대 쪽에도 부담이 좀 가는 그런 양상인데 뭔가 확실한 어떤 좀 거취 표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 제가 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뭔가 지금 과거에 이제 의혹들이 커지면 사퇴라고 하는데 그 사퇴에 준하는 수준으로 뭔가 지금 보도들이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묻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차원인데 특히나 이제 주말하고 이제 오늘자 조항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 부인 사건 같은 것들을 경찰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과도 뭔가 이제 소통을 했다는 의혹 같은 이런 것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의 삼선에 특히 이런 거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잘한다는 그런 의원이 아주 막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친윤 핵심. 친윤 핵심. 핵심이 중요하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철규 의원인데 실제 이철규 의원이 모든 조건에 부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철규 의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아직은 뭐 사실 추측이다. 추측으로. 네, 언론 보도 의혹 단계이기 네, 의혹 때문에 단계예요. 의혹 단계. 왜냐하면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음. 게다가 본인들이 전부 다 그런 일이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 나오면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사실은 스스로 탈당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제명은 안 당하고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민주당 뭐 제가 현근택 변호사한테 물어보겠지만 실제 민주당 내에서 이거 어떻게 나한테 처리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되지 나한테 물어봐. 최고 그냥 얘기해.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사실은 되게 좀 진중하게 좀 쳐다보겠다. 왜냐면 이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까지 지금 막 불똥이 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정말 본격화되기 때문에 끝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스스로가 먼저 탈당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이분이 사실 탈당을 못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내가 나가버리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나 정치할 이유도 없다 이 생각이고 실제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캐비넷들이. 이거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침묵을 좀 지키고 있다고 아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네, 그런 게 네.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의 이제 뭔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라고 하는 의심도 조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보면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태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탈당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는 그렇죠. 정치적인 평론을 네. 해주신 건데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역시나 탈당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임하고 그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맞는 건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탈당하고 나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 윤리심판원도 사실은 수사권은 없어요. 와서 불러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하고 윤리심판원이 동시에 진행되면 사람들은 경찰 수사를 더 신경 써요. 그렇겠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사법적인 권한이 네. 있으니까 그럼 이게 길어져요, 되게 금방 안 끝나거든요.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안 끝나면 근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 국면으로 이제 2월부터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계속 이제 수사 중이니까요. 경찰 수사가 금방 안 끝나니까. 그러면 사실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말로는 물론 뭐 탈당하지 네.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녹음 네. 뭐까지 나오고 있잖아. 이수진 전 의원이 그러니까 그때 또 인접 얘기했던 지역구에 얘기-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렇죠. 이수진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저도 그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막 아까 그분이 워낙 막 세게 얘기하시고 막 이러니까 아, 정치적인 약간 레토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얘기 나왔던 거가 지금 막 녹음도까지 해놨다는 거니까 그래서 야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 녹음이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7, 8년 전 것도 나오는데 이 공천 과정에도 다 이제 녹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그 김병기 의원이 그 얘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아, 녹취 관련해 가지고 추가 녹음이 없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의원들도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랑 얘기한 것도 녹음했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아, 저도 김병기 의원님 몇 번 봤는데 내 것도 녹음했나? 이런 생각. 아니 큰일 나 공천도 받기 전에 지금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김병기한테 내 것도 녹음했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태도가 아니 약간 그게 한동안 아니라 같았어 좀 전에. 뭐라고? 좀 전에 한동안 같았어 좀 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녹음 상대방 대화 중에 녹음한 거는 증거로 인정하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은 네. 결제 받으러 오는 조심스럽죠. 직원들도 결제 받으러 오는 직원들도 핸드폰 녹음기 켜놓고 온다 그러고 뭐 모든 대화 뭐 기자들은 뭐 100% 아니에요? 기자들은 100%잖아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 거짓말하지 아, 마세요. 요즘 기사 안 쓰니까요. 아 그런 말이 되지. 아, 요즘 그런 말이 안 되지. 해요. 저도 근데 안 기사 안 합니다. 써도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야 우리 핸드폰 꺼놓고 할까? 이걸 먼저 이제 시작해야 될 판이에요. 아, 올려놔봐 지금. 올려놓고 합시다 우리 지금. 네. 꺼놓고 합시다. 해야 여기에 될 올려놓고 판이야. 뒷주머니에다 넣고 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 갖고 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 갖고 다니면 어떻게 그러면 핸드폰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요 얘기는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희 전 원내대표가 했던 말을 워딩을 이제 그 전해드리면은 또 하나는 많은 의원 호사가들 걱정하는 분들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도 녹취했나 그러자 그런 건 결단코 없었다. 아니, 이런 사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엄청 지금. 충격적이었죠. 네. 이게 무슨 통화 녹음도 아니고 네. 그냥 대면하고 있는데 아, 이걸 녹음을 한 거니까. 그 녹음 의사가 분명한 그렇죠. 상태에서 된 것을 보이기 아니 때문에. 봐봐요. 더 웃긴 거는 그거를 보좌관이 다 관리하고 있었다는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게다가 처음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충격받았던 건 누구냐면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다 그때 녹음한대잖아요. 그때 다 녹음한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깜짝 놀랐고 진짜 그 녹음이 막 그때 공개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김병희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보좌관하고 같이 이렇게 아주 정말로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자신 있는 이렇게 걸리지 않은 방향으로 이런 걸 증거 수집으로 알리바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강선 의원하고 얘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이런 거 그런 그동안 정도의 무게가 해왔어? 있는 정치인이 혹시나 이런 거 아니야? 게다가 하는 이 사람은 의심. 국정원에서 그렇게 그렇죠.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수사기관의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을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 우리 변호사님도 혹시 좀 만나보신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윤리심판위원회를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그때 윤리심판위원이었고 그분이 윤리심판위원회 그 부위원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되게 호감을 많이 가졌었고 네. 되게 합리적으로 사건을 잘 처리를 하셔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좀 떨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 나는 근데 대화를 개인적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걸릴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국민 저쪽 땅에 불안하다. 저 현계태 변호사도 지금 말을 하다 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쪽 땅 아주 저쪽 땅이 저쪽 땅 소나무 땅이에요. 소나무 땅. 저쪽. 이쪽 땅이고. 아 뭐야? 난리 그쪽 났어. 땅이야, 지금 이러면서. 난리 났어. 아니 근데 그게 보면 정말로 이제 무서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의원과 보좌관과의 갈등 사이에서 출발한 문제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비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의원과 의원 사이에서 이렇게 나눈 대화들이 또 그럼요. 공개가 되는 양상이고 심지어는 그 국민의힘까지. 인접 지역구에 있었던 아, 또 그쵸. 국회의원이 이제 재선이 안 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소속 정당을 향해서 또 그렇죠. 이렇게 여러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과거에는 신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갈라져서 벌어진 일들이라서 더 이상 어디까지 뭐가 나올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국회 보좌관 갑질이 지금 최고 이슈잖아요. 이게 무슨 제보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보좌관이 사실 자주 바뀌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이 보좌관은 현황을? 1년 네. 동안 보좌관 몇 번 바꿨다. 왜냐면
보좌관 자주 바뀌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좌관은 뭐 임명이라든지 면직시키는 거는 권한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의원 이런 갑질 문제가 됐을 때 아마 의원님들 뭐 나는 안 해봤지만 찔리는 분 많을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저도 그 의원실에 가보면 이렇게 저랑 얘기할 때랑 보좌관 얘기할 때랑 완전히 목소리와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의원님들 중에서. 네, 많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있을 때도 그런데 그러고 보면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이게 그 보좌관들이 뭐 그동안은 어찌 보면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 뭐 녹음하고 뭐 다 그럼요.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그런 약간 보좌관 인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뭐 갑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참 근데 어쨌든 좋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네. 잠깐만. 아까 말한 것 중에 나는 가만히 앉았다가 머리에 얻어맞은 거잖아요.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좌관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싸우는데 갑자기 자기 갑자기. 녹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예. 이거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아. 지금 이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없다고 하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터트린 게 아니에요. 보좌관들이 터트리는 그렇지. 거잖아요. 보좌관이 예. 안 갖고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난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봐. 게다가 그들은 다 변호사 출신들이었어. 아, 또 이렇게 꼼꼼하게 그 사과 증거 보고들이- 수집을 예, 했을 수 그 있다. 지금 지명되고 있는 두 명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되게 옛날부터 일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초창기 때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대요. 그냥 서로 간에 좀 좋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들 얘기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취업을 못하게. 취업 못하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 까는 건데 문제는 이 까는 거에서 사실은 옆에 있던 이 민동기가 걸리는 거지. 노예가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삼자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아직은 뭐 이거는 그냥 추정인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지금까지 어떤 조처를 못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아까부터 계속 지금 그 얘기.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지금 보좌관 사이의 어떤 갑질 문제 이런 이거 왜 이번에 또 하나 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는 거긴 한데 지금 구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자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이긴 한데 구의원의 현실적인 필요성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번 공론장에서 한번 토론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사의 네. 특권을 쥐고 하는 그 자리가 맞아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지 따져보자. 네. 네. 구의원 말고 그냥 광역의원이나 뭐 이 정도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지자체의 어떤 그런 정신은 우리 체제에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의원까지 굳이 이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네. 서울 뭐 지방을 구분하는 거 아닌데 서울은 이제 시가 있고 구가 있는데 구의 권한이 좀 작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로 되는데 또 경기도만 가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든 성남이든 용인 이렇게 큰 도시에서는 만약에 도의원만 있다 그러면은 일이 안 돼요. 왜냐면 권한이 시에 더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 권한이 많기 때문에 시에가 할 일이 많고 도의원은 오히려 조금 일이 왜냐면 직접적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직접 네. 권한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네. 우리 동네 얘기를 또 근데 어쨌든 방어하는 거죠. 이혜원 의원도 지금 봐봐요. 지금 나오는 게 전부 다 그 보좌관들이 보좌관,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저도 근데 사실은 국회 이제 보좌진들 친한 분들 참 많고 네. 그러면서 여러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도 있지만 사실 국회라는 게 사실 국정감사도 하고 조사권도 그렇죠. 있다 보니까 사실 국회라는 공간에서 보좌관이 행사하는 지위나 힘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 피감기관 네. 저는 차후에 피감기관 녹취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의원만 잘못한 게 아니라 대부분 피감기관의 증인을 아. 부르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할 때는 그렇죠. 보좌관이 의원을 아. 대리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지. 거기서 생기는 또 갑질 문제라는 것들은 녹음이 안 돼 있을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좀 그렇긴 배제할 수 없다고 한데 봅니다. 아마 네. 그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그래요, 나오는 네. 순간 그 기관은 아마 다음부터 집중 보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가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예. 가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말씀처럼 그 피감기관한테는 보좌관이 의원님이에요. 제일 무섭죠. 보좌관이 네, 의원님이에요. 알아요. 예. 그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벌벌 떨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12월 며칠이라고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도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 권한은 우리 언론에게 있고 하기 때문에 열어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첨언을 좀 드리면서